새벽 4시 17분 계단 위 마지막 숨결이 잦아든 자리. 시우는 진아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다. 서로의 이마가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 그는 한참을 그녀의 눈을 바라보다 조용히 속삭였다. 이렇게까지 널 원하게 될 줄 몰랐어. 진아는 대답 대신 가만히 웃었다. 그 미소에는 고백보다 강한 신뢰가 묻어 있었다. 무언가를 받아들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평온한 표정. 그날 아침 두 사람은 건물 1층을 조심스럽게 빠져나왔다. 뿌연 안개와도 같은 서울 새벽의 공기.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택시를 기다렸다. 말없이, 그러나 손끝이 맞닿아 있었다. 오늘 하루 진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시우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야. 왜냐하면 이제 내 하루엔 너라는 사람이 생겼거든. 그 말에 진아는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입꼬리는 어김없이 올라가 있었다. 다음 날 사무실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모두가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진아와 시우 역시 각자의 자리에 앉아 묵묵히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스치듯 마주칠 때마다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듯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지나갔다. 그렇게 그들은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가까워졌다. 며칠 후 강북 지점에 인사 이동이 생겼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프로젝트 팀 내 재조정. 시우는 강남 본사로 발령이 났고 진아는 현장 회계 담당으로 남게 되었다. 그날 사무실 뒤 복도에서 진아가 먼저 물었다. 우리 이렇게 다시 멀어지는 걸까요? 시우는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아니, 이건 멀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둘 다 각자 조금 더 단단해지는 시간일 뿐이야. 3주 후 강남 본사에서 퇴근한 시우는 자신의 데스크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진아와 함께했던 프로젝트 요약 파일과 함께 그날 새벽 계단에서 찍힌 그녀의 옆모습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는 그 사진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조금만 기다려. 우리가 멀어진 게 아니라는 걸 곧 증명할게. 그리고 봄, 3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사무실은 분주했고 도시엔 다시 따스한 햇살이 흘러넘쳤다. 진아는 어느 날 인사팀으로부터 메일 한 통을 받았다. 업무 협조 요청, 강남 본사 재무기획팀과의 장기 회계 협의차, 금일부터 진아 사원은 본사 파견 근무에 들어갑니다. 그 메일을 확인한 그녀는 입가에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날 오후 본사 로비 엘리베이터가 띵하고 열렸다. 안쪽엔 익숙한 실루엣 시후였다. 그는 진아를 보자마자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리고 웃었다. 계단 말고 이제는 정문으로 들어오네. 진아는 대답 대신 그의 옷깃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이제 숨지 않을래요. 나 그날부터 계속 여기에 있었어요. 시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날 새벽처럼 말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그때 그날 밤 사무실에서 계단으로 이어진 시간 그곳에서 나눈 온기와 결속은 단순한 우연이나 순간의 충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들이 앞으로 맞이할 수많은 하루를 함께 걸어가기 위한 깊고 조용한 약속이었다. 사랑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스며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서로의 삶에 스며들고 있었다. 다시 만났을 때 몸이 먼저 기억했다. 밤 10시 38분 강남 본사 옥상 아래 잠긴 비상계단의 철문이 조용히 열렸다. 무거운 회의가 끝난 뒤 건물은 이미 조용했고 누구도 남지 않은 그 공간엔 낯익은 긴장감이 다시 흐르고 있었다. 진아는 천천히 올라가는 계단에서 익숙한 그림자를 올려다보았다. 시우 오빠? 그 이름을 부른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보다 숨결에 가까웠다. 시우는 계단참에 멈춰 섰고 돌아서 그녀를 바라봤다. 둘의 시선이 맞닿은 순간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그간 얼마나 서로를 참았는지, 서로가 얼마나 그리움에 사무쳤는지 몸이 먼저 기억해냈다. 결말이 슬픔, 그리고 공허함, 그리고 헤어짐, 계단참, 문 뒤 숨겨진 공간, 그의 손이 그녀의 손목을 감싸고 아무 말 없이 벽으로 이끌었다. 거칠지도 망설이지도 않는 동작, 등이 벽에 닿기 전, 그녀의 입술이 벌어지기도 전에 그의 입이 먼저 겹쳤다. 깊고 뜨겁고 조급했다. 헤어졌던 시간만큼 억눌려 있던 갈망이 입술 사이에서 불쑥 터져 나왔다. 진아는 그의 뒷덜미를 감싸 안았고 입술과 입술 사이의 숨조차 아깝다는 듯 거칠게 서로를 탐했다. 오빠, 나 진짜 미칠 뻔했어요. 그 말에 시우는 대답 없이 그녀의 셔츠 단추를 풀며 말했다. 나도. 근데 이제 참지 않을 거야. 옷이 스치고 숨결이 흩어지고 계단 난간에 기대어 서로를 밀착시켰다. 손끝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익숙한 곡선을 따라 움직였고 진아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다시 느끼는 체온, 그러나 기억보다 더 뜨거운 지금 이 순간의 욕망. 사랑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진짜 결속은 이렇게 몸이 먼저 알아본다. 두 번째 입맞춤은 느리고 깊었다. 첫 번째가 갈증의 해소였다면 두 번째는 완전한 소유였다. 진아의 다리가 그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시우는 그녀를 들어올려 벽에 기댄 채 숨결을 나눴다. 세상의 소음은 이미 사라지고 두 사람의 움직임과 신음만이 어두운 계단 위 은밀하게 울렸다. 그 순간 서로를 다시 얻은 게 아니라 이제야 처음으로 진짜로 가졌다는 확신이 스며들었다. 두 사람의 이마가 맞닿은 채 젖은 숨결 사이로 진아가 말했다. 이 밤도 기억에 새기자. 계속 이렇게 시우는 그녀의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다. 계속이야. 이제부터는 끝까지. 그 밤 서로의 심장을 꺼내어 쥔 듯한 숨막히는 밀착 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망설이는 사이가 아니었다. 모든 걸 삼킨 침묵, 맨살로 스친 감정, 그리고 불안조차 있게 만든 열기 속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어쩌면 너무 늦었고, 어쩌면 너무 뜨거웠고, 어쩌면 그 밤이 전부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알았다. 이 밤은 사랑이라는 말보다 더 가까운 운명이라는 감각으로 서로를 새겨넣은 밤이었다. 새벽 공기가 두 사람의 온기를 천천히 식히고 있을 무렵 진아는 계단 난간에 기대 앉아 시우를 바라봤다. 이렇게까지 깊어질 줄 몰랐어요.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시우의 대답에 진아는 작은 숨을 토하며 미소 지었다. 며칠 후 진아는 낮은 창가에 앉아 작은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바라봤다. 건너편엔 여전히 회색빛 창문이 보였고 그 안에서 회의가 한창이었다. 그녀는 결국 사직서를 냈다.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시우에게 기댄 것도 아니었고 그를 피한 것도 아니었다. 자신의 감정에 정직하고 싶었고 사랑을 불안이 아닌 중심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어느 오후 카페 문이 열리자마자 익숙한 그림자가 그녀 앞에 다가왔다. 이제부터는 끝까지. 시우의 말에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더는 숨거나 외면하지 않을 거라는 다짐처럼 사랑은 종종 일상의 빈틈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빈틈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이 흔들리게 된다. 하지만 누군가 그 흔들림 속에 함께 서주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믿게 된다. 그날 밤의 공기, 그 계단 위의 침묵, 그리고 서로를 향한 고백, 그 모든 순간이 이제는 한 사람의 전부가 되었다.